숙제해온 거 한번 볼까요? 이때 풀만 했어요? 이것만 쓰는 앞에 것만 풀만 했어요? 네. 어려웠어요? 이해가 우리가 여기도 했나? 아니요. 여긴 안 했지. 여기서부터 했지? 보자. 뒤에가 이렇게라. 이쪽이 어렵구나. 이게 왜 어렵지? 아, 그래프가 좀 약하구나. 오케이. 이 몸살이라서 봐주는 것도 오늘까지다. 가만히 있어봐. 월수 토니까. 토요일 날까진 괜찮겠지. 그때쯤 되면 몸이 회복되지 않을까? 제가요? 응. 제가 그렇게 회복력이 빠른 편이 아니에요. 원래 몸살은 하루 날 잡고 진짜 하루 종일 푹 쉬어야 딱 낫는데. 쉴 날이 없어요. 쉴 날이 없어요? 너희? 아, 이건 덜 했구나. 뒤에 안 했구나. 좋아요. 너는 다 했니? 저는 채점을 채점을 안 했어요? 왜 채점을 안 했어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헤헤이. 헤헤이. 문제가 있구만. 채점을 안 해오다니. 좋아요. 왜 자꾸 그런 거. 뭔 어떤 눈으로 봐요?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의 진도는 가만히 있자. 이거 프린트하지 말고 이 출근할까요? 예, 뭐 이제 책이 있으니까 책으로 하시면 너 책 안 받았나? 제가 저번 주에 안 와가지고 오늘 딱 수업 너는 받았니? 현장에 왔어요. 너 혹시 둘 다 책은 받았어, 그러면? 오케이. 이제 됐지, 그러면. 책은 그러면 해결이 됐고. 이제 뭐 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차 함수의 그래프, 이쪽 단원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예상보다 좀 잘 못 풀었네요. 터프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잘 못 풀었군요. 어렵다고요? 대체로 그러면 아마 그래프 쪽이 약한가 봐. 그래프 쪽이 좀 약한가 봐. 그래서 잘 못하나 봐.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다지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 해봐야 그 꼭지점만 찾으면 끝나는 거라 가지고.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건 어이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너의 그 지식이 모자란 겁니다. 자, 네? 뭐라고요? 선생님이 똑똑한 거라서 생각 안 해요. 아, 저요? 뭐 내가 똑똑하다는 거랑 그거랑 상관이 없어. 이차 함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 잘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중2 때 배웠지, 이차 함수를. 그치? 중3 때도 배웠어. 이제 고1쯤 되면 이차 함수는 마스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어려운 문제는 어렵고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 않은 문제까지도 어려워한다는 게 문제지.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책임져. 네? 질문 한번 해봅시다. 저는 369번이요. 뭐, 그 전에 질문 있는 사람은 없나요? 그 전에 질문 있으면 빨리 하세요. 단어 이용한 문제도 아니고 뭐, 아무 데나 하세요. 숙제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364? 364? 혹시 그 전에 있습니까? 391. 351? 351에 2? 잠깐, 352? 352 하자. 순서대로 해봅시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난다. p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일 때 m의 값을 구하여라 이라고 했고, 플러스 빼기 이거의 그래프가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m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항등식 생각을 해야 돼요. 똑똑하구만.
그래서 항등식은 그러면 어떻게 푸나요? 계수로 맞춰야 되잖아. 맞아요. 원래는 이제 m으로 정리를 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m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m으로 정리를 해서 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m으로 이렇게 묶어보시면 얘가 여기 m으로 묶으면 x-2 이렇게 되고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려. 그래서 x제곱하고 빼기 y 이렇게 해서 능형을 만들어 보시면 m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이게 이제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봐봐. m 값에 관계없이 이게 항등식이 성립해야 돼. 그러려면 어때야 돼? m에 있는 개수가 0 돼야 되고요. 이것도 0 돼야 되죠.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x가 2이고 y가 4겠구나. 즉 2,4를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구나 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뭐라 그랬냐면 뒤쪽에 보시면 그래프의 꼭지점일 때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왔어요. 2,4가 꼭지점이고 최고차항은 보시면 1이죠. 그러니까 식이 이건 거야, 그지? 맞나요? 요건 거죠. x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라서 상수 m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제 이거 풀면 끝인 거지. x제곱 이렇게 될 거라서 네, 맞죠? m이 그래서 마사다. 되겠나요? 그래서 항등식이구나. m 값에 관계없이 그럼 항등식이구나. 항등식 어떻게 풀지? m으로 정리.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 푸는 방법 해서 푼 겁니다. 너 약간 다크서클 내려왔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가 봐. 저희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 질문은 아까 그건가요? 383인가 그거? 그 전에 혹시 또 있니? 364 364 전에 있어요? 네, 364 전에 있어요? 질문 있으면 빨리 하세요. 355번 355 발전 문제 1번, 2번이 있는데 둘 중에 뭐야? 둘 다구나. 1번 한번 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는 두 점 AB는 각각 이차함수 이 녀석의 꼭지점이다 라고 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했는데 색칠한 부분이 잘 안 보이네. 어디 보자. 350. 저 부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식부터 쓸까? 이거와 그 다음에 빼기 12 이 녀석의 꼭지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겼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볼게. 위에 거 이게 제곱 빼기 2x일 거니까 빼기 1의 전체 제곱이고 더하기 1 빼기 1 했을 테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나? 그 다음에 요 녀석에 보시면 빼기의 x 8이니까 빼기 4의 전체 제곱이고 플러스 16 빼기 16을 했을 테니까 얘도 4겠다.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꼭지점은 아마도 1, 하고 4에서 하고 4, 4에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똑같이 내려왔겠다. 됐니? 됐어요? 이 그림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 그림이 그 그림인데 구하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이만큼이지. 이만큼이죠. 체크? 색칠이 안 되니까 프린트에 색칠이 안 돼 있어요? 그치. 여기 나도 방금 봤는데 색칠이 프린트는 잘 안 되어 있더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인쇄하면서 색칠이 잘 안 나온 걸 거야.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잘 보입니다. 책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쪽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너희 그 어릴 때 혹시 그 색종이 같은 거 좀 가지고 놀았니? 그런 걸 이렇게 잘라서 오려 붙이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로 똑같단 말이야.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로 똑같다라는 말은 이 곡선이 굽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라는 뜻이야. 이 녀석을 그대로 들어서 옮기면 얘가 정확히 여기에 겹쳐진단 말이지. 그럼 이쪽 부분의 노란색 부분과 이쪽 부분의 노란색 부분은 정확히 겹쳐져. 그래서 이쪽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얘를 여기다가 잘라 붙인다면 우리가 원래 원했던 노란색 부분이 요렇게 오니까 이쪽 부분이 되죠. 요 부분. 이렇게 직사각형 부분이 됩니다. 맞죠? 자, 이 녀석의 가로 길이는 몇이냐면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4였으니까 요 길이가 3일 테고 요 높이는 4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12겠다.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2번이 이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가 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것도 아까 그거랑 거의 유사하죠. 잘라 붙이기 문제 같은 느낌이죠. 얘가 x-2의 전체 제곱이니까 2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3이니까 2,3에서 아마도 이렇게 올라갈 건데 구하라고 하는 녀석이 보면 A가 지금 1,F1이야. 1 집어넣으시면 1이니까 여기 2니까 여기가 A 그리고 B가 4,F4 그러면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쯤? 여기쯤 있겠다. 4,F4고 4,G4고 1,G1 그러면 얘가 요 1 라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여기다. 그 다음에 요거 라인대로 올라가면 여기 H 아무튼 여기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선분 AD, BC로 둘러싸인 부분 AD, BC로 둘러싸인 부분 자 그러면 여기네 요렇게 와서 요렇게 돌려서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와서 이 부분 보이시나요? 됐죠? 얘도 적당히 한번 잘라봅시다. 어떻게 적당히 자르면 딱 좋을까? 이렇게 잘라.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채우냐면 요따 채울 거야. 요렇게. 두 번째, 요거를 어디다 채울 거냐면 요따 채울 거야. 여기.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로 왔고 얘가 여기로 왔으니까 여기야. 삼각형. 자, 거의 끝났죠? 가로 길이는 몇이다? 3. 1이고 4였죠? 1이고 4였으니까. 가로 길이 3. 세로 길이는 여기가 몇이냐인 건데 요게 이제 이 꼭지점이잖아. 요 꼭지점의 높이랑 같으니까 여기가 3이란 말이지. 그래서 3이고 3이니까 파란색의 넓이는 9다. 할 수 있겠죠? 좋아요. 다음은 다음은 있느냐? 다음이 딱히 없다면 364로 진행을 할까? 364 가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중 원점 O가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넓이가 P라고 했을 때 넓이가 최대일 때 P의 Y좌표는 이거 되게 쉽지 않니? 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좀 그렇죠?
이렇습니다. 이거 O가 여기 있고요. 어이가 없네. 자, 이거요. 이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잘 봐봐. 잘 봐봐. 우리가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x 빼기 6이니까 0하고 6이란 말이야. 맞지?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는데 어떤 삼각형을 그리냐면 O점 있고 A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이렇게 삼각형 만드는 거야. 맞죠? 이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최대일 때가 언제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 맞아요. 이거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게 가로 길이잖아, 그치? 그러면 세로 길이가 최대면 되는 거야. 세로 길이는 언제냐면 당연히 요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가 최대인 점이 어디냐? 이 말인 거니까 결국 높이가 최대인 점은 어디겠어? 꼭지점이 되겠지. 그래서 꼭지점이 딱 되었을 때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때 뭘 구하라는 거야? P의 y좌표를 구하라.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라 라는 거니까 요 녀석이 빼기로 묶으면 이거고 얘는 빼기로 하면 이거일 거니까 일단 이렇게 될 거니까 꼭지점의 y좌표는 뭐겠다? 9다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368번에 2번. 368에 2. 300. 예? 1번, 그럼 368에 1, 2 해봅시다. 이거, 여기다 갈까? 자, 최고차항의 그래프가 어쩌고저쩌고이고, 이차함수의 그래프이다. 두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의 합은,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잘 봐라. 빼기 2하고 4란 말이야.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고, 여기가 4야. 그리고 이제 뭐가 성립한다고 했냐면 f의 마이너스 2가 f의 4가 0이라고 했어. 그럼 봐봐라. 우리가 만약에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해봐. 방정식을 푼다고 해봐.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아마 근이 2개거나 1개거나 없거나 뭐 이렇게일 건데 여기 모양에서는 근이 2개야. 왜? 그러면 x에 지금 빼기 2 넣었을 때 0이고 4 넣었을 때 0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2하고 4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란 소리야. 맞지? 빼기 2랑 4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야. 그 말은 f의 이 괄호 안에 빼기 2랑 4가 들어가면 는 0이 돼서 근이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니? 자, 근데 구하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f의 하고 2x 빼기 1. 자, 이거의 근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죠? f의 괄호 안에 빼기 2하고 4가 되면 0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2x 빼기 1이 빼기 2거나 4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2x 빼기 1이 빼기 2거나 4면은 2x 빼기 1 해가지고 빼기 2거나 4가 나오면 f에다가 괄호 안에 빼기 2나 4를 넣었으니까 0 나오는 게 당연히 성립하겠지. 아까 여기서 f 괄호 안에 빼기 2나 4를 넣으면 0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풀어보시면 넘어가시면 빼기 1이고 하고 5일 거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2번 한번 해보면요. 2번 였다가 할까? 자, fx의 그래프와 빼기 x 플러스 2의 꼭지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fx의 그래프와 빼기 f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cd라고 하자. a, b, cd의 넓이는 인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봐야 되는 거구나. 빼기 fx 플러스 2라는 녀석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네. 자, 우리가 fx에다가 빼기를 붙이면 어떻게 바뀌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나오는 값에다가 다 음수를 붙였으니까 원래는 뭐 예를 들어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는 거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지. 2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는 거였다면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빼기 4가 나오겠지. 즉 위쪽에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붙이면 다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건 위로 올라가니까 전체에다가 여기 빼기 fx를 했다라는 말은 이 fx가 뒤집어지겠지. 이해가 되니?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야겠죠.
됐니? 우리가 예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fx는 아마도 최고창에 주어져 있나? 1이네. 식이 아마 이걸 거 아니야. 왜? 근이 빼기 2하고 4니까. 근이 빼기 2랑 4니까 식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빼기 fx를 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소리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당연히 아래로 블록하던 게 위로 블록으로 바뀌겠지. 근데 그 상태에서 더하기 2까지 했어.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거 뒤집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고 위에서 위로 이제 두 칸을 더 올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마도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겠죠. 꼭지점이 아마 똑같겠지. 됐나요? 자, 이제 요거 꼭지점 한번 먼저 구해봅시다. 위에 거 fx의 요거 x 플러스 2 x 빼기 4 같은 경우는 한번 여기서 해보면요. 이거 풀어보면 이거라서 이렇게 되네. 빼기 9. 왠지 그림이랑 별로 안 어울리는데? 별로 빼기 9처럼 안 생기지 않았니? 생긴 게? 계산을 틀리진 않았지. 네, 뭐 빼기 9인가 보다. 그림은 별로 안 그렇게 생겼지만. 자, 그러면 빼기 f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이거 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빼기의 x 플러스 2의 x 빼기 4의 플러스 2잖아. 그럼 이 녀석을 풀어보시면 빼기 x제곱 빼기 2x인데 플러스 2x가 나올 거고 빼기 8인데 플러스 8이니까 이게 나올 거라서 빼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1 정도 나오겠다. 됐어요? 그럼 이 녀석은 여기가 별로 그래 보이진 않지만 요게 마 9고요. 요게 별로 그래 보이진 않지만 11입니다. 자, 이제 볼까? 구하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보시면 꼭지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여기가 A, 요게 B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C, D라고 하자. 요게 C, C, D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건 A, B, C, D의 넓이. 아짜, 사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어차피 우리 A랑 B의 좌표는 알잖아, 그지? 그러면 C랑 D만 알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CD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하면 둘이가 만나는 점이니까 얘네 둘이가 같아진다를 풀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빼기 fx 플러스 2는 요 식이고요. 그 다음에 fx는 이 식이니까 얘네 둘이 같다를 한번 해봅시다. 요 노란색 두 개, 요거하고 요게 같다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풀어볼까? 이거랑 x제곱 빼기 2x 빼기 8. 자, 얘를 풀어보면 오른쪽으로 다 넘겨봅시다. 2x제곱 빼기 18. 2로 나누면 9. 근데 이게 근이 좀 더럽죠? 근이 좀 더럽죠? 그래서 이게 근의 공식 같은 걸 써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좀 써봅시다. 머리를 좀 한번 돌려봅시다. 봐봐. 우리가 여기서 나온 근이 만약에 있다면 이걸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봐.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봐. 이 녀석의 근은 아마도 여기가 알파일 거고 여기가 베타일 거야, 맞니? 여기서 나온 근이 얘네 둘이가 같아지는 x좌표잖아. 둘이 는 같다 해서 풀면 우리가 이게 나오는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뭐야? 둘이 같아지는 점의 x좌표잖아. 둘이 같아지는 점의 x좌표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우리는 뭘 아냐면 이거 알아. 왜? 여기가 빼기고 여기 11이니까 이거 20이잖아. 삼각형 넓이 알고 싶으면 우리는 이 높이하고 이쪽 삼각형 구할 수 있지? 요 높이 요렇게 두 개를 구하면 되지.
이쪽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지. 맞니?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필요한 건 뭐냐면 CD의 길이야. 이 길이가 필요해. 몇 가야 되니? 자, 그래서 CD 길이 필요하구나. CD 길이라는 말은 결국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필요한 거야. 맞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심플해졌어. 근각에서 기억나시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이고요. 알파 베타는 뭐겠다? 마 9겠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볼 거야. 뭘로? 변형 공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를 하시면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4 빼기 4알파 베타 하면 플러스 36이죠. 그래서 40 정도 나오나?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40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몇이겠다? D루트 10이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루트 10이에요. 끝났다. 넓이 이제 구해봅시다.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에 원래 대각선 이렇게 두 개 있으면요. 대각선 두 개 곱해서 2분의 1 하시면 사각형 넓이 나오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지? 너 모르는데 끄떡끄떡했지? 그럴 줄 알았다. 사각형 봐라. 사각형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 있다고 쳐봐. 근데 이제 대각선끼리 서로 수직이래. 그리고 여기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면요.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그 2분의 1 AB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원 그려서 아니다. 원 정리는 뭐 그려도 되겠지만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뭐 그 원주각 같은 거 써가지고 하는 건가? 그거를 굳이 안 쓰고요.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봐.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보시면 이 길이가 A지. 이 길이가 B지. 왜냐면 이거랑 이거 평행하고 이거랑 이게 평행하니까. 그럼 이 전체 큰 사각형의 넓이는 몇이야? AB잖아. AB니까. 근데 보면 이거 넓이 똑같겠지? 지금 그림 보시면 요거 넓이 같고 요거 넓이 같고 뭐 이렇거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는 큰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반인 거지. 그래서 2분의 1 AB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AB를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가로 길이는 20이고요. 요 세로 길이가 20이고 가로 길이는 2루트 10. 2분의 1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다. 요 368은 좀 까다로웠을 수 있겠다. 약간 도형에 관한 거가 조금 나오네요. 도형에 관한 성질들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도형에 관한 성질들이 조금 잘 안 되어 있다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368 같은 경우는 도형 성질들이 좀 나와서 우리가 그거 있죠. 그 그래프에서 도형이 나왔을 때 그래프에서 도형들이 나왔을 때 푸는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보통 이제 애들이 그래프에서 도형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손들을 잘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형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손을 먼저 대서 뭐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어차피 도형 문제는 길이 구하라거나 넓이 구하라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길이나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은 좌표가 필요해. 도형을 왜 좌표에다가 올려놨겠어? 좌표 구하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 문제들이 나오면 어떤 좌표부터 한번 구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좌표들을 구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출발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그래프 쪽에 있는 도형 문제들이 나왔다. 그러면 좌표부터 구해보자. 이렇게 가시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가 볼까요? 딱 보니까 저기 뒤에 터프라고 되어 있는 파트는 다 풀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대체로 다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좀 터프했나요? 터프라서?
자, 터프 문제 한번 해봅시다. 거기 보니까 행복한 1등급 기출 문제네요. 그죠? 근데 왜 행복한일까? 왜 행복한일까요? 아, 1등급을 맞으면 행복하니까? 그렇긴 하겠다. 1등급 맞으면 행복하긴 하겠네요. 369번. 자, 오른쪽 그림은 두 이차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이다.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하라는 거야? PQ랑 PS가 똑같을 때, PQ랑 PS가 같을 때, 정사각형이네,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맞죠? 정사각형이네요? 쉽게 생겼는데? 한번 해봅시다. 또 여러분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또 한번 해봅시다. 으짜짜짜짜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자, 좌우 대칭이고, 이제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아마 이렇게 대칭 모양으로 생겼을 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잡을 거거든. 이렇게 잡을 거고, 요거 대칭으로 약간 요쯤, 여기랑 같은 높이이지 않을까? 한 여기쯤? 이렇게 잡을 거야. 맞지? 이거 좌우 대칭 맞지? 딱 봐도 좌우 대칭인데?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은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죠. 그림이 조금 약간? 뭐, 아무튼. 자,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보시면 PQRS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네요.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R, 여기가 S. 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고 했죠? 어떻게 접근을 하라고? 좌표부터 구해보자. 자, 합시다. 얘는 y는 x제곱이고요. 얘는 y는 뭐야? 3분의 1 x제곱이지. p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p좌표 어떻게 되죠? a를 넣은 값이잖아. a 콤마까지 적어줄까? a 콤마. 그렇지. 맞니? a 1대 2 좌표잖아. 3분의 1 x제곱이 a 1대. 그러니까 a, 3분의 1 a제곱이지. 요거 이해되니? 어허. 그럼 q는 뭐겠어? a, 따라가서 어디 위에 있는 거야? x제곱 위에 있지. 그러니까 a, 뭐겠어? a제곱이지. 따라와요? 자, 이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Q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으면 만나는 이 R점은 좌우 대칭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 A여야 해. 따라오니? 자, 나머지 점들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요 두 개만 구하면 넓이가 나오니까요. 자, 넓이 한번 구해볼까? 자, 가로 길이 뭐겠어? 이거 뭐겠어요? 2A. 세로 길이 뭐겠어요? 여기에서 요거 뺀 거겠지? 큰 거에 작은 거 뺀 거. 자, 그래서 이제 끝났어. 넓이는 가로 길이가 2a이고 세로 길이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즉 요거야. 자, 그래서 넓이에서 뭐 구하라는 거지? 자, PQR에서 넓이 구하라는데 여기 이제 조건 보시면 PQ랑 PS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죠. PQ랑 PS가 같다. 그러니까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조건이 보시면 가로 길이가 2a와 세로 길이가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3분의 2a 제곱이죠. 얘네 둘이가 같다. 맞지? 자, 우리 여기서 a가 양수일 거니까 어차피 이거 양수일 거 아니에요. 양수가 아니면은 굳이 의미 없죠. 그래서 나눠도 되고요. 2 날려도 돼. 그럼 a는 몇이다? 3이구나. a가 3 나왔으면 끝났죠. 여기다가 이제 3 집어넣으면 끝이야. 3 집어넣으면 6 곱하기 9 6인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할만하신가요?
됐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 위에 있고 AB가 1일 때 점 A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은 이 문제군요. 자,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정사각형 맞죠? 정사각형 맞네요. 자, 합니다, 여러분. 요걸로 가봅시다. 370번으로 가봅시다. 이거 정사각형이야. 그래서 요거 길이가 1이고요. 요거 길이가 1이야. 자, 우리 요거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1을 대입해요. 1을 대입해요? 1을 왜 대입해요? 1은 요거의 길인데? 형 진짜 봤어요. 아무거나 던져보는 스타일이구나. 아까 뭐라 그랬냐? 그래프에 도형이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 좌표 잡으라고. 우리 좌표 잡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근데 보시면 B나 D 잡기는 좀 애매하잖아. B랑 D는 공중에 떠 있잖아. A나 C를 잡아야 돼. 왜냐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A나 C부터 잡고 시작할 거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거 잡아보자 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좌표가 뭐 딱히 안 나와 있으니까 A 같은 걸로 둡시다. 됐나요? 그러면 A점의 좌표는 나와. A, A 제곱이야. 맞죠? 그 다음 C는 그러면 요게 1간격이라며 그러면 얘는 뭐겠어? A 플러스 1이야. 그럼 C 좌표도 나와. A 플러스 1, 2분의 1에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야. 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우리 조건 중에 안 쓴 조건 뭐 있게? 이제 뭘 하나 써먹어서 이제 딱 풀어야 되는데, 안 쓴 조건 뭐 있게? 어떤 조건 하나를 안 썼어요? A 제곱하고 예. 2분의 1 A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더하기가 아닌데. 빼요. 빼하죠. 정사각형 조건 안 썼어요. 길이가 1이다 조건은 썼잖아. 여기 썼잖아. 그지? 근데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 같다잖아. 그럼 이 세로 길이도 1이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맞지? 이 세로 길이가 1이다라는 거는 세로 길이는 보시면 요 라인이 보시면 요 A제곱 라인이잖아. 그지? A의 Y좌표니까. 그리고 요 라인은 뭐냐면 요 2분의 1 A 플러스 1의 제곱 라인이란 말이야. 즉, 요거랑 요거의 간격, DC, CD 길이, 요거 길이를 구해보시면 위에 게 A제곱이고요. 밑에 게 이거야. 이거 해서 1 돼야 돼요. 자, 이제 다 풀어봅시다. 거의 끝나가죠? 양변에 2 곱하시면 이거고 왜 더럽게 나오지? 2를 곱하시면 1에 1을 안 하고 아, 그렇구만. 그럼 이게 3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A가 3이거나. 근데 우리가 그림에서 보시면 양수로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런 지워주시면 3이겠다. 그래서 A좌표가 다 나왔으니까 뭐 X좌표, Y좌표 하시면 3,9니까 12 정도 되겠죠? 어때요? 할만해요? 별로 안 어렵지? 이거 봐봐. 어디가 어렵냐? 수술하면 저게 안 나와요. 그래요? 어디에서 막혔을까? 어디에서 막혔을까? 아니 선생님 저게 딱딱 안 돼요. 그래요? 우리가 이 풀이를 보실 때 어떤 걸 유의해서 봐야 되냐면 내가 여기 풀 때 어디에서 막혔었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가지? 이 포인트를 중요하게 보세요. 자기가 막힌 부분을 잘 보시면서 봐봐. 알겠죠? 내가 풀었던 거랑 이 풀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풀리는 거지?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알겠죠? 풀이를 막 전체적으로 막 다 볼 필요도 있긴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거야. 알겠지? 내가 못 풀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풀렸지? 이거. 자, 371번.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거고요. 뭐 이건 그렇다 쳐. 자, 요 조건 한번 이야기해 볼까? 무슨 뜻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다. 힌트를 줄까? 2차 함수 그래프는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그러면 fx라는 말은 fx 위에 있는 다른 모든 점들은 f3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f3이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일까? 얘가 그러면 이 2차 함수에 있는 모든 점 중에 제일 낮은 놈이겠지. 그래야 다른 fx들이 얘보다 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요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f3이란 녀석이 꼭 지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요게 3일 수밖에 없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요 나조건이 fx에 있는 fx가 f3보다 모두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은 x에 뭘 집어넣더라도 fx에 있는 모든 점들은 f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3이 제일 낮은 점이어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식이 대충 이렇게 돼서 얘가 또 1,0이잖아. 그러면 얘가 x축이 여기쯤 있어야겠네. 1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이 아마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3이겠지. 이게 좌우 대칭일 거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도 2 차이 날 테니까 여기는 5겠다. 그지? 됐어요? 그럼 우리 fx의 식을 대략적으로 이제 잡혔어. 최고차항이 있을 거고 1하고 5가 근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어요? 아, 3이 꼭 지점이네? 그리고 f1이 0이라면 그러니까 f1 돼서 0 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1 집어넣었을 때 0. 그쵸? 그래서 x축을 띡 그어봤더니 이거 좌우 대칭이잖아. 여기가 2차이면 여기도 2차이여야 돼. 여기 5야. 그럼 식이 나오죠.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딱 설계를 해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거. F5는 0이다. 맞죠? 기억 그래서 맞죠? 기억이 맞고요. 니은 한번 보시면 F2랑 2분의 1이랑 6이 있는데 F2는 어디쯤 있을까? 여기쯤 있겠지? F2 2분의 1은 어디쯤 있을까? 뭐 여기쯤 있겠죠? 그 다음에 F6은 어디 있냐면 여기쯤 있을 건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F2가 제일 작다는 건 알 수 있어, 그지? 그래서 F2가 제일 작은 건 알겠는데 2분의 1이랑 6이랑 뭐가 더 크게? 뭐가 더 크게? 2분의 1은 요 1이랑 간격이 지금 얼마냐면 2분의 1 간격이죠. 6은 5란 간격이 1 간격이지. 그러면 어떤 놈이 더 클까? 그림을 좀 더 이렇게 해서 보여줄까? 5고 1이야. 2분의 1이 2분의 1 간격이니까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2분의 1 간격은 요만큼이 2분의 1 간격. 6은 어디쯤 있어야 되냐면 여기 2분의 1이니까 6은 한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높이가 어떤 게 더 높겠어? 6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왜? 얘보다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멀리 갔잖아. 그러니까 이 6의 높이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높이보다. 이해했어요? 그래프 보고 이해하는. 아니면 그래프 보고 힘들다 싶으면 그냥 대입해봐도 돼요. 대입해봐도 나와. 보시면 2분의 1을 한번 넣어봐. 그러면 아마 이거겠죠? 빼기 2분의 9인가요? 그래서 얘는 4분의 9의 2야. 6 넣어봐. 6 집어넣으시면 5의 2. 5의 2네. 둘 중에 뭐가 더 커? 이게 왜냐면 이것 때문에 최고 차항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거든? 왜냐면 F3이 제일 작잖아. 제일 작다라는 말은 최소값이 있다는 소리고 최소값이 있으니까 아래로 블록해야 돼. 즉 A는 0보다 커야 돼. 되냐?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니까 5A가 당연히 4분의 9A보다 크지. 이렇게 대입하셔서 비교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순서는 그래서 F2가 제일 작고 그 다음 2분의 1, 그 다음 6 순서가 되겠죠. 따라와요? 니은 좀 어렵네? 조금 어려울 수 있구나. 저 요거 그래프로 이해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보고요.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안 되겠다. 그냥 저는 수식이 좋아요. 하시면 대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D급 봐보자. F0이 K라고 할 때 X에 관한 방정식은 F0이 K래. 여기다가 한번 0 집어넣어 봅시다. F0은 0 집어넣으면 5A잖아. 근데 얘가 K래.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fx는 kx. 이거의 두 실근의 합. 자, 한번 해보자. fx가 이거잖아. 그래서 얘를 요렇게. 얘가 kx. k가 근데 5ax잖아. 그럼 5ax네? 그러면 이제 a가 날라가죠. 자, 이제 풀어보자. 얘 풀면은 빼기 6인데. 넘어가면은 맞죠?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두 실근의 합. 두 실근의 합은 뭐다? 근각의 수 쓰면 되죠. 굳이 근의 공식 쓸 필요 없이 두 실근의 합은 뭐겠다? 11이겠다. 요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조심해야 되는 건 머릿속으로 D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실근이 안 나온다면 D가 만약에 0보다 작아버리면 11이라고 하면 틀려. 왜냐면 실근이 아니잖아, 얘들이. D가 0보다 작아버리면 실근이 아니니까. 근데 머릿속으로 이제 대충 계산해봐도 121에서 4ABC 하면 20 빼는 거라서 0보다는 크기 때문에 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실근 가지고 그러니까 두 실근의 합 써도 문제없다. 됐니?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어때요? 좀 생각할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369, 370 얘들이야 뭐 도형 성질 좀 쓰고 많은 거였는데 371번 같은 경우는 이차 함수의 성질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차 함수의 성질들을 좀 썼죠, 꽤 많이. 이 조건도 그렇고요. 이 조건에서 나오는 것들이 꽤 많아. 3이 꼭지점인데다가 최고차항이 0보다 크구나, 아래로 볼록하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얘랑 얘를 합치면 나머지 한근이 나오면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 형태.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것들도 보면 약간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같은 걸 좀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얘도 그렇고 뭐 얘는 수식으로 푸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차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여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빨리 많이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자, 372번 한번 해보자. 자, 그림과 같이 평평한 뒷면 위에 AB 사이의 거리는 6m이다. 두 지점의 AB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저쩌고 저쩌고를 했더니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뒷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이거는 약간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거 약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싶죠. 그래서 올려놔 봅시다.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얘가 4.5고 1.5온 걸로 보니까 요 녀석이 몇 차이? 6 차이가 나는 거네. 요 간격이 6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좀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여기를 Y축으로 잡아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아마 여기가 빼기 3이겠지. 따라와요. 그리고 4.5 뭐 여기가 4.5, 1.5가 되려면 요 점이 요 C가 되는 지점이 이 1.5가 되는 점이 C죠. 그리고 보니까 3m, 3m 기둥의 꼭대기에서 3m 위를 지나 P를 그치 3m, 3m니까 여기가 3m, 3m 해가지고 여기를 지났다라는 말이잖아. 여기가 P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럼 우리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P 좌표 뭐겠니? 맞아요? 1.5,6이잖아. 3에 3이니까.
그럼 거의 끝났어. 근이 일단 두 개 있잖아. 식을 어떻게 세울래? AX 플러스 그렇지. 이거고 1.5,6 대입하면 A가 나오겠지. 그럼 끝났단 말이지. 1.5 대입해 보시면 A 곱하기 4.5 곱하기 마이너스 1.5. 와, 더러워라. 분수로 대입하자. 분수로. 1.5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2분의 6, 2분의 9 곱하기 빼기 2분의 3 이니까 4를 곱하면 마이너스 27의 A, 3으로 나누면 3, 8의 24, 9. A는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8. 요거네요. 구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0 집어넣었을 때 이 꼭지점값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0 집어넣어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F0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A. 근데 A가 아까 뭐라고? 빼기 9분의 8. 그러니까 빼기 9 곱하기 8이니까 8이겠다. 됐어요? 어때요? 할만한가요? 요 정도는 그지? 할만하죠? 누구야 안 할만하다고 하는 사람? 요 정도는 할만할 거야, 그지? 이것보다 더 이런 것도 많아요. 더 어려운 것도 많냐고요?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있긴 있지. 그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 앞에 경찰전제 또 있어요. 어디요? 네, 좀 뒤에. 아, 뒤에 이 경찰대 애들이 좀 쪼잔하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도 좀 쪼잔하게 내. 경찰들이 하는 짓이 또 좀 아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 경찰이 있거나, 아, 그치. 괜히 또 욕을 했다가 또 그럴 수 있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 중에 어디 대학이 요새 별로라고 했었거든. 거기 요새 좀 입결이 별로다. 그래서 요즘에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걔네 엄마가 거기를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걸 또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슬퍼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입조심을 해야겠구나. 자,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아하. 해봅시다. 373 해보자. 자, 이거요. 높이가 8, 얘가 9인 건물이 있다. 어떤 사람이 건물 중앙으로부터 4m 떨어진 지점에서 포물선에서 공을 던지겠대. 그래서 지상으로부터 최고점이 최소 몇 미터가 초과되도록 공을 던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보시면 봐봐. 여기 앞에 건물이 있어. 내가 여기서 공을 던져. 건물이 있고 내가 공을 던질 건데 이거를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가겠지. 오케이? 그럼 자,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도식도가 건물이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최소 높이가 되도록이야. 지상으로부터 최고점이 최소 몇 미터가 초과되도록 이라는 말은 제일 낮게 던져서 어떻게 넘길 수 있니? 라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거 거리는 다 적어 놓자. 이게 8m, 9m 요게 이제 9m고 요게 이제 8m고 요게 이제 4m 인 건데 최소 높이로 우리가 이제 던지려면 어떤 라인을 그리면서 가야 되냐면 여기를 스치면서 지나가서 스치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완벽하지.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거의
최고점의, 그렇지. 그렇게 하는 요 최고점의 높이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뭘 하겠다? 좌표평면 위에 올려놓자. 딱 이렇게 올려놓고 싶죠? 이렇게 올려놓으면 요게 8이었으니까 요게 4잖아. 요게 4니까 여기는 몇이겠어? 8이야, 맞지? 그럼 여기도 4일 거니까 여기는 8일 거야, 그지? 됐죠? 그리고 요점의 좌표랑 요점의 좌표를 또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4잖아요, 그죠? 여기는 빼기 4일 거고. 그럼 요점의 좌표는 몇이냐면 요점의 좌표는 4,9야. 자, 그럼 거의 끝났어요. fx가 최고차항 a에다가 빼기 8이랑 8이 근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간단하고요. 그죠? x 플러스 8, x 빼기 8, 88. 그리고 뭘 지나? 4,9를 지나. 대입합시다. 4 대입하시면 12. 이렇게 되니까 a는 그래서 자, 48분의 9? 3으로 나누자. 이건가요? 빼기 16분의 3. 다 끝났다. 구하고자 하는 건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최고점의 높이. 요점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궁금한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F0을 구하시면 0 집어넣어 보시면 A 곱하기 0 집어넣으면은 빼기 64, 88에 64. 그 A가 빼기 16분의 3 곱하기 빼기 64 하시면 빼기가 풀뿔이 되고 16이 이게 4가 되니까 12겠다. 되겠어요? 할만한가요, 여러분? 할만하죠? 비슷하지 않니? 이거 하는 거나 저거 하는 거나? 좌표평면 위에 올려놓는 거잖아. 요거 이렇게 올려놓는 거나 저거 올려놓는 거나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뭐 식 잡는데 우리가 막 많이 고민하지 않았지. 금방금방 잡지 않니, 얘들아? 요 3이랑 요 빼기 3이다. 뭐 요 정도는 이거 간격이 6이래. 그러니까 당연히 3하고 빼기 3이지. 그럼 이게 나오잖아. 하지만 이까지 했어? 야, 근데 이걸 왜 못했어? 1.5 곱하기 이걸 왜 못했어? 이거 써야지. 우리가 그 얘기를 해줄게. 문제를 풀다가 어딘가에서 막혔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힌트를 받아야 되냐면, 수학 문제는 모든 조건이 의미가 있게 문제를 내야 돼. 수학 문제는. 만약에 문제를 다 풀었는데 어떤 조건이 남았어. 이 조건 안 썼네? 하면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오케이? 수학 문제는 모든 조건을 다 사용하도록 문제를 내게 되어 있어. 근데 그렇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우리가 풀다가 뭔가 어딘가에 막혔잖아. 그러면 이거 막힌 부분을 풀 조건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야. 막힌 부분을 풀라고 조건을 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문제를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내가 안 쓴 조건이 뭐가 있지를 보는 거야. 알겠지? 내가 안 써먹은 조건이 뭐가 있을까? 이거 봐봐. 이거하고 이걸 했으면 여기서 막혔다면 안 쓴 조건이 뭐가 있지를 보면 당연히 요거밖에 없지 않니? 요거 1.5에서 하면 3m, 3m다. 요거를 어떻게 써먹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요거 좌표 잡아서 풀어야겠다 하는 고민이 좀 쉬운 거지. 근데 그냥 막힌 상태에서 어떻게 풀지? 이거 하는 것보다 이 조건을 어떻게 써먹지?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풀기가 쉽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막혔다면 어떤 조건을 안 써먹었을까? 내가 안 써먹은 조건이 뭐지? 안 써먹은 조건이 뭐지? 고민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그 사각형 그릴 때도 그랬잖아. 내가 안 쓴 조건이 뭐냐고 물어봤지. 정사각형. 가로 세로 길이가 1이다. 그 중에 세로 길이가 1이다 조건을 써먹어서 마지막에 풀렸지.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에서 이제 딱 걸렸다면 조건 뭔가를 안 쓴 거야. 안 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을 딱 써먹으면 다 풀리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373까지 다 했네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엔 몸살 때문이 아니라면 잘 나왔다면 다 해오시면 되지 않을까. 화이팅! 갑자기 힘들어져. 토요일은 다 못할 것 같으면
또 생각을 해봅시다. 좀 남겨서 하거나. 우리도 한다는데 클리닝 아직도 안 했대. 아, 클리닉이요? 예, 맞아요. 이제 클리닉을 시작할 겁니다. 지난번에 클리닉을 안 했던 이유는 그 시험 기간이 아직 덜 끝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또 학원 방학도 있었고,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클리닉을 할 환경이 안 됐는데, 이번 주부터는 아마 클리닉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클리닉을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이 좋은지를 한번 알려주세요. 클리닉은 이제 와서 시험 치는 건데요. 시험의 범위는 이번 주에 했던 내용들이 시험 범위가 될 거야. 그래서 이번 주 내용으로 시험을 칠 건데, 시간은 우리가 월수 토니까 토요일이 1시부터인가? 봐야겠는데? 아무튼, 토요일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에 이제 수업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 와서 하거나 뒤에 와서 하거나 이렇게 끝나고 나서 하거나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시고 적당히 요 시간쯤 와서 시험을 치는 게 좋겠다 하는 시간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요일 날은 못해요. 해도 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가능합니다. 요일은 사실 수요일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거 틀린 거 고쳐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와서 시험을 쳐. 그럼 조교쌤이 채점을 해주실 거야. 그럼 틀린 게 있지? 그러면 이제 오답할 거 좀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조교쌤한테 질문을 하시면, 조교쌤이 알려주실 거야. 네, 1등은 내신 기출 나와요. 야, 1등 내신 기출 나오냐고요? 좀 적당히 섞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이 한 20문제 정도 푼다고 치면, 네? 20문제 중에? 생각을 해봐. 밥을 먹는데 말이야. 반찬이 전부 다 풀떼기야. 맛이 있어? 맛이 없지? 운이 있어요. 전부 다 풀떼기면 맛이 없잖아. 그럼 고기가 있었으면 좋겠잖아. 근데 고기가 한 점이 있어. 막 고기가 한 점 있어. 막 뭔가 먹어도 그냥 맛만 보고 말 것 같은 한 점 있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기분이 그다지 또 좋지 않지. 뭔가 좀 푸짐하게 있어야 아니야. 먹어서 맛을 보고 이 고기 맛이구나. 이 고기 맛이구나 하면서 이제 또 한 개 더 먹어보고 거기 가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니? 몇 점 정도는 먹어봐야 이게 고기 맛이구나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른 문제 내시겠다. 5문제요? 고민 중이야. 일단 첫 주는 그냥 한 5개쯤 내볼까? 그래서 시간제한 있나요? 시간제한은 딱히 없을걸? 세 문제는 3문제쯤? 한 3문제 해볼까? 3문제? 3문제 정도면 괜찮지? 뭔 2문제야. 진짜 너무 2문제면 나 혼자 먹을 것도 없어. 두 개 먹어가지고 뭐 할 거냐. 그치? 한 3개? 3개 하자, 3개. 한 3개 정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거 다 틀리면 다시 좀. 그래서 3개 정도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를 해보고요. 테스트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너희들이 어느 정도 뭘 알고 어떤 걸 모르고 이걸 체크를 하고 있어야 그걸 해줄 거 아니냐. 그치? 막 너희는 이해도가 막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막 이렇게 어려운 걸 한다고 하여 의미 없잖아. 그치? 그리고 반대일 수도 있잖아. 내가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막 다 맞추고 이러면 또 난이도를 올려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 거 이제 체크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되게 잘 못 따라오는 학생이 있다. 이러면 이제 또 좀 보충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예. 저희 수상 끝나면요, 한 명 더 하나요? 수상 끝나면 한 번 더 하냐고요? 수상 끝나고 나면 아마도 그거일 거야. 학기 들어가기 전 정도 됐을 거야. 그지? 왜냐면 지금이 이거니까 그게 좀 고민이야. 이거 수상 진도반 끝나는 타이밍을 좀 봐서
수학까지를 그냥 한번 쫙 달려버릴까 말까? 한번은 그걸 하는 게 낫지 않아? 1학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수하를 여름방학에 하겠다. 시간이 낫지. 근데 뭐 그렇긴 한데 만약에 좀 일찍 끝나면 수화도 갈 수도 있지. 왜냐면 겨울방학은 2달이잖아. 겨울방학 2달이잖아요. 근데 왜냐면 수화를 미리 해놓으면 좀 약간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좀 챙겨놓는 여유가 좀 생기긴 해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진도 나가는 걸 봐야 돼. 반마다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는 반이 있고 못 나가는 반들이 있거든.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봐서 결정을 할 텐데 애매하게 끝나면 그냥 수상을 한번 더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요거는 개념서니까 개념서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문제 그 유형서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센이든 뭐 마플 시너지든 뭐 그런 거 있죠. 뭐 RPM이든 이런 거 있죠. 문제 유형별로 문제들 많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개념서가 한번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걔네들 이제 풀어가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좀 빨리 끝났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난이도 있는 문제집 같은 걸 좀 더 풀어볼 수 있지. 예를 들어 뭐 일품이든 뭐 고쟁이든 아니면 뭐 블랙라벨 같은 것도 있고요. A가 블랙나네. 블랙라벨보다 어렵긴 해요.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더 해볼 수 있다. 선생님, 마플보다 일품이 더 수준이 높아요. 마플보다 일품이 더 수준이 높냐고요? 뭐 평균적인 걸로 따지자면 일품이 조금 더 어렵죠. 마플 시너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만 비교하면 비슷한 수 있는데 일품에는 쉬운 문제는 별로 안 들어있습니다. 대체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그래서 약간 그 보통은 이제 테크트리가 그렇죠. 센을 하고 일품 같은 거 하나 하고 블락까지 한번 딱 하면 뭔가 이제 깔끔하게 한번 이제 수상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제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시험 기간에는 뭘 하냐? 기출들 푸는 거죠. 기출들 풀고 뭔가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유형서라서 유형서는 특징이 뭐냐면 대체적인 유형들에 맞춰져 있는 문제들을 많이 배워요. 그러면 이제 기출이 꼭 유형에 맞춰져 있는 문제만 나오냐? 꼭 그렇진 않거든. 그래서 기출들을 풀어보면서 아 유형서랑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되면 1등급을 노려볼 수 있어요. 하하하하. 민규 그렇게 시키면 되겠네, 민규. 예, 민규 뭐요? 민규 그렇게 시키면 1등은 나오네. 아 민규요. 그러려나?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뭐 이 정도 중에서 얼마나 내가 수행을 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아 블락까지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2등급 뭐 센 정도에서 끊어야겠다. 3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가 그 사람의 그 성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대치동이나 이런 빠른 데에서는 왜 빠르게 하겠어? 미리미리 다 하는 거야. 물론 애들은 좀 고통받겠지만 고통받는 대신 성적을 얻는 거죠. 뭐 그렇긴 한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빨리 할 그건 아니죠. 그 지금 선행은 한 학기 선행이잖아. 그쵸? 요 다음이 바로 수상이잖아. 지금 우리가 진도를 수상을 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 학기가 바로 수상이지. 그러면 한 학기 선행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빠른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수하이 얘기를 했던 건 미리 조금 더 챙겨 놓을 수 있으면 나중에 좀 또 이제 여름방학 때 수하를 보면서 수원도 한번 슬쩍 봐볼 수 있고 뭐 이런 거야. 그러면 한 학기 선행이 약간 1년 선행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이 2학기 선행 뭐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수준이 좀 더 높아진다면 그런 게 좀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멀리 보면은 좀 더 많이 쌓아놓으면 더 유리하지. 그쵸? 자, 이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가우스 기호 있죠? 가우스 기호 있는 저쪽에 한번 펼쳐보세요. 172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요거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해볼까요? 한다. 자, 우리
가우스 X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누군가는 기억이 나고 누군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겠다. 보면 기억이 나겠지. 왜냐면 그래프가 특이하게 생겼잖아. 1. 특이하게 생겼죠? 계단형으로 이렇게 생겼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생겼던 거. 여기가 1.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하니? 그냥 수식으로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래프를 그릴까? 내 수학의 존재. 수학이 존재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을 줄 아니? 몰라요. 밭을 메고 있을 거야. 인류가 발전하지 않았을 거니까.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치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옷은 뭐 그걸 입고 있겠니? 풀조가리 이거 엮어가지고 입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충분히 발전을 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어지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수준을 높이는, 교양 수준을 높이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 수준이 원래 그렇거든.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야. 저기 뭐 어디야?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생각해봐. 걔네들이 뭐 그거 교육을 받겠어? 제대로 된 거? 잘 못 받는단 말이야. 걔네들은 왜냐면 하루 앞을 걱정을 해야 되니까. 내일 먹을 걸 걱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그걸 하겠냐. 걔네들 중에서도 상류층,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난 사람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밭일 그 하기 쉬운 줄 아니?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5시쯤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밭일 하고 이거 논 그거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망했다, 비가 많이 와서 뭐 말아 먹었다 이러면 쫄쫄 굶어야 돼요. 인류가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조선만 따져봐도 그래.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조선시대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굶는 시기도 많았어. 보릿고개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감사하도록 하라고. 알겠니? 호사를 부리고 있는 거니까. 자, 잘 봐라. 그래프가 왜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그래요. 너희가 나중에 회사 같은 데 가서 PPT 같은 걸 하잖아. 근데 만약에 PPT를 하는데 막 올해의 매출 하고 뭐 이렇게 작년 이래가지고 이제 매출을 막 적어놔. 표로 만들어가지고 너희 딴에는 이제 매출 뭐 이제 내년에 기대하는 매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들어 놓으면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 욕을 먹어요. 왜 욕 먹겠어? 보기 어려운. 그래, 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작년, 올해, 기대 매출. 얼마나 직관적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아,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하, 이거구나. 이거 숫자로 적어 놔봐야. 답답하다고. 알겠니? 즉, 이게 그래프 같은 걸 그리는 이유는 직관적이기 때문이야. 직관적이기 때문이야. 즉, 직관적인 것들이 그래프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게 가능하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저거요. x 빼기 가우스 x. 요거 한번 해볼까요? x 빼기 가우스 x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두 가지 함수의 합성이잖아. y는 x와 y는 가우스 x. 이 두 가지의 차지.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y는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다 그리지 말고 여기 위에다 바로 그릴까? y는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아니? 이게 y는 x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y는 x에서 저기 이 밑에 있는 계단형 모양의 가우스 x를 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계단형 모양의 얘는 딱딱딱 끊어서 생각을 하면 좋겠지. 그러면 이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0에서 1까지 구간을 생각을 해보시면 y는 x에서 얘를 빼봐. 근데 얘는 0이잖아. 그럼 빼나 마나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일 거야. 근데 1에서 2 구간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1을 빼는 거잖아. 1을 뺀다는 건 한 칸 내리겠다는 소리야, 그지? 요거를 한 칸 내려봐. 어떻게 돼? 되냐? 얘는 어때? 2칸 내려가겠지? 2니까. 2칸 내려봐. 한 칸, 2칸. 어떻게 돼? 되냐? 되겠어요? 이 파란색이 y는 x 빼기 가우스 x의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관적이지 않니? 아, 이거 그림으로 보니까 대충 이해가 가지. 아, 좀 끌어내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심플하다. 그래서 뭐 요런 이야기가 거기 있고요. 눈을 이상하게 떠. 요런 얘기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fx에다가 가우스 치는 함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합시다. 지금 뭐 굳이 해서 머리 복잡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해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이제 한번 넘어가, 뭐야, 시간이 40분이니 혹시? 예. 10분 남았어? 10분 동안 10분 동안 진도를 숙제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하나는 나갈 수 있거든요. 요거밖에 못 나가겠는데? 1, 2 하고 끝날 것 같은데. 마플 개념 맥힘 1, 2까지밖에 못 나가게 되는데? 나이스. 어쩌다 좋았어. 잡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구만. 아니, 그가 질문 풀이가 되게 엄청 많았어. 풀이가 많아서? 좋아요. 뭐 일단 이거 한번 해봅시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잘 봐라. 2차 함수는 뭐냐면 이거야. 2차 방정식은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는 0을 하면 2차 방정식이지. 함수는 y는이 붙어 있는 게 함수고, 방정식은 는 0이 붙으면 방정식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2차 함수 입장에서 방정식을 한번 쳐다봐봐. 자, 2차 함수 입장에서 는 0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2차 함수 입장에서 는 0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y에 0이 들어간 모양인 거잖아, 결국.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의 의미는 y는 fx에서 방정식의 의미는 는 0을 한다는 소리고, y에다가 0을 넣는다는 소리야. 그럼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나온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x 값이 의미하는 게 뭘까? y가 0이 되는 x 값들인 거잖아. y가 0이 되는 x 값들의 의미가 뭐야? 이걸 뭐라 그래? x절편이죠. y가 0이 되는 x 값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절편을 뜻해. 이해가 되니?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은 2차 함수 입장에서 2차 방정식 는 0을 푼다라는 말은 x절편을 구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런데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이제 풀어가지고 딱 근이 뭐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다. 그러면 x절편이 알파랑 베타다 라는 소리죠. 요거 이해되니? 그런데 2차 함수가 근이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예쁘게 나오진 않죠. 2차 방정식이 꼭 근이 두 개라는 보장은 없잖아. 어떤 경우도 있고 중근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근이 없는 경우도 있죠. 즉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다라는 의미는 이 2차 함수에서는 x절편이 두 개인 거야. x절편이. 그리고 방정식의 중근을 가질 때는 2차 함수 입장에서는 어떻다? x축에 접하는 거야. 방정식이 근을 안 가질 때는 2차 함수 입장에서는 얘는 떠 있는 거야. x축이랑 안 만나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우리가 근이 두 개냐 한 개냐 근이 없냐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하죠? 2차 방정식에서는
한 변씩 쓰죠.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요. D가 0이면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고 D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예요. 되겠니? 그 이야기가 거기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겁나 쉽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뭐 기타 등등들의 뭐 해설들이 있는데 요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번, 2번 하고 딱 끝내면 되겠다. 예? 1번하고 끝내지 않을까요? 뭐 해봅시다. 이차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빼기 K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이차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자, 한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근이 몇 개? 한 개 아니면 두 개라는 소리잖아. D는 그럼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래서 D를 쓸 거예요. D 한번 써봅시다. B-의 제곱 빼기 AC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 그래서 되나요? 혹시 이거 4분의 D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거 얘도 얘는 뭐라고? 근을 안 가지도록 X축과 만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D가 어때? 0보다 작아야죠. 자, D 씁시다. 4분의 D는 B-의 제곱 바로 풀게. 빼기 AC 0보다 작아야 돼. 날아가고 됐어요? 자, 둘을 합쳐보자. 겁나 쉽죠?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겠다 할 정도로 쉽지 않니? 어렵다고요? 너희는 보자. 나이가 한 살 먹어서 몇 살이 된 거지? 16, 17이 된 건가? 17살. 자, 이거의 그래프와 X축과의 두 교점의 좌표가 거봐, 2번까지 하고도 되겠네. X축과의 두 교점의 좌표가 빼기 2랑 3이래. X축이랑 빼기 2하고 3에서 만났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다? 2차 방정식의 근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이거 는영했을 때 의미하는 게 뭐지? 이게 X축과의 교점이야. 즉 X축과의 교점이 빼기 2랑 3이라는 말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빼기 2랑 3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근 알면 식 세울 수 있잖아. 그럼 얘는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요게 1번. 그래서 A가 요거고요. 빼기 2고 B가 빼기 10이죠. 그거 두 개 곱하시면 24 정도 되겠다. 다음 거 해볼까요? 2번. 이차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5래.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5래. 자, 이거 A 때문에 어차피 그게 안 풀리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적당히 알파하고 베타 같은 걸로 둡시다. 그러면 조건이 주어진 게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5다라는 게 주어져 있거든? 자, 근데 우리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자, 요거 근각계수 한번 써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죠? 3. 알파 베타는 뭐죠? A.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얘네들로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제곱은 변형 공식 기억나시죠? 요거. 그럼 얘는 3이니까 이게 9, 마이너스 얘가 a니까 4a.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제곱하시면은 5겠지. 그래서 4a가 4니까 a가 1이겠다. a 값 구하라죠?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겁나 쉽죠? 너무 쉬운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마무리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자기가 클리닉 할 시간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